자, 오늘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은 웃고 한국은 지읒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우선 왜 중국이 웃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물류에는 목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기름이 지나가는 목줄 호르무즈가 있고, 물건이 지나가는 목줄 홍해가 있습니다. 미국 EIA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에서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하루에 지나간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2천을 거의 왔다 갔다 하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LNG 교역의 20%가 이 호르무즈를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12에서 15%가 이 홍해를 통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 호르무즈를 지나는 석유의 83%, 그러니까 2천만, 대략적으로 2천만 배럴의 83%가 아시아로 향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즉 우리한테 직격탄으로 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쪽이 무너져도 한쪽이 버텨주던 그런 백업 시스템, 백업까지는 아니지만 한쪽이 뭐 버텨주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홍해에서 막 난리나, 반군들이 너네 여기 오지 마 하면서 쏜대. 그럼 여기가 막히죠? 그래도 지금 호르무즈는 열려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요. 혹은 호르무즈가 막힌다고 해도 물류비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초로 이 두 곳이 동시에 막힌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잠깐만 살펴보면은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습해가지고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완전 광폭화 모드예요. 광폭화. 다 죽여버리겠다. 호르무즈 통과 너네 못해. 이러면서 방송도 때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 해군도 뭐예요? 야, 너네 여기 오면 우리가 안전 보장 못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원래는 미 해군이 이런 애들이 있으면 다 지켜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이 이란 공습에 호응하면서 다시 이 공격 재개를 선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가자 휴전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너네 이 홍해 못 지나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걸까? 그리고 왜 중국은 웃는다는 거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을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뭐예요? 기름값이죠. 자, 기름값을 살펴보면은 지난 2월 28일에 장 마감할 때 분명히 72달러였거든요. 72.87. 근데 주말 동안에 얼마까지 올랐냐? 83.76. 80달러를 바로 뚫어버렸어요. 그냥 10달러가 그냥 올라버린 거예요. 1년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 형성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전문가들은 장기화가 될 것 같으니까 100에서 130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하루 280만 배럴을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70%가 중동에서 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만약에 단순 계산해서 10만 원 지금 올랐다고, 10만이 아니라 10달러 올랐다고 했잖아요. 10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연간 추가 비용이 14조예요. 기름값만. 근데 이거는 사실 환율 계산 안 하고 진짜 단순 계산인데, 여기에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2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진짜 엄청난 타격이 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정유사 원가가 오르고 동네 주유소 휘발유 경유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택배비, 배달비 오르게 되면서 물류비가 같이 올라요. 어쩔 수 없이. 이 물류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 같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름값 오르면 자동차 유가 많이 오르겠네, 기름값 되게 많이 오르겠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지갑에 실질적인 데미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압박을 줄 거고, 두 번째는 물류비인데 이게 진짜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G캡틴이라고 유명한 그런 해상 관련 사이트인데,
보시면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은 긴장 고조와 관련된 안보 위험을 이유로 2026년 3월 2일부터 비상 분쟁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근데 그게 얼마? 컨테이너당 2,000달러에서 특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4,0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 컨테이너 하나에 세탁기가 대략 100대 정도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지금 할증료로 인해서 300에서 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100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세탁기 한 대당 원가가 3만 원이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근데 세탁기뿐만 아니라 식재료, 화장품, 옷, 유모차 등 모든 수입품에서 비용이 누적돼 가지고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할증료가 오르는 거, 아 그래 오를 수 있지, 전쟁한다니까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첫 번째, 원래는 홍해를 이렇게 물류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후티 반군이 여기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얜 우회하면 돼요. 얘는 그래도 우회하는 길이 있어. 근데 이게 거의 2배야. 2배가 뭐야? 거의 한 3배 되죠. 3배.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상승하겠죠. 그래도 여기는 우회하는 길이라도 있어서 다행히, 이 호즈무르는 우회하는 길이 없어. 우회하는 길.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컨테이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CM을 보면은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중 병목 현상 위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홍해 공격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탈출구가 없어졌다. 지금 페르시아만의 컨테이너선 170척 발이 묶이고 전쟁 위험 보험료가 급등해서 해운업계는 구조적으로 전례 없는 상황을 직면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얘가 오지 말래. 다 쏘겠대. 그럼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얘네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진입해 있던 이 선박들이 170척이 무려 이 안에 고립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금 여기 고립됐잖아요. 얘네들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배를 못 쓰니까 공급에서 줄어든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다 보니 운임료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운임료만 올라? 아니죠.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너네 다 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를까요? 또 운임료뿐만 아니라 오르는 게 있죠. 바로 네, 보험료도 싹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지 3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뉴스에서 잘 안 다루긴 해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 원래 보험료가 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위험하니까 10억 원이 됐어요. 10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험사라면 여기에 보험을 내주겠냐고. 어? 만약에 내준다고 해도 5억으로는 안 되지. 지금 얘네 오면은 다 쏜다고 하는데, 얘네 이거 컨테이너 다 또 털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데 이거를 보험을 들어준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보험을 안 들어줘요. 보험을 안 들어줘. 보험을 안 들어주다 보니까 문제는, 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차를 사면은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전할 수 있듯이 배도 똑같이 나가려고 하면은 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보험을 안 내줘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없어지는 거죠. 배가 없어지니까 뭐다? 그러니까 배는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없어지니까 뭐다? 비용이 또 상승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기름값 오르고 물류비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뭘 지금 미친 듯이 멱살급 끌고 올라가고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가 안 봐도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야. 그쵸? 소비자 물가 몬스터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인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자,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죠. 환율 튀는 거 우려된다. 무리한 금리 인하해가지고 환율 튀는 거 우려된다. 만약에 우리가 금리 내리면 원화 가치 박살나고 수입 물가 폭등할 거다.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점도표도 최근에 찍었죠. 점도표 찍었는데 올해 안에 우리 동결할 거다. 금리 인하 없어. 이렇게 전쟁 전에 점도표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으니까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진짜 완전 확실한 0%가 되어 버리는 거죠. 확실한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담대 이자 절대 안 내려가겠죠. 거기다가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금리가 오히려 올라 가지고 이자를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경기는 팍팍해서 물가 때문에 금리는 못 내리는 그런 숨 막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사실 우리나라만 겪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빠진 늪인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그게 어디다? 바로 룰루랄라 신난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해운업계에서 굉장히 공신력이 강한 이 케플러라는 이 정보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냈냐? 얘네들이 이제 위성 쏴가지고 어떤 배가 어디에서 어떤 원유를 실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추적하거든요. 다 추적하는데 최근에 추적해봤더니 뭐다? 해협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폐쇄된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 같진 않다. K 플러 선박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국적 선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 선박들 오지 마. 다 쏜다. 분명 오지 말라고 했어. 다 쏠 거야. 너네 이거 보이지? 다 쏠 거야라고 하지만 이란과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못 본 척하고 그냥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K플러뿐만 아니라 로이즈 리스트라고 하는 또 되게 유명한 그런 정보통이 있는데 거기서도 중국 선박이 사실상 봉쇄 면제를 받은 것 같다라는 추측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배들은 이렇게 다 멈춰 있는데 얘는 무슨 깡으로 여기를 지나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바로 중국이 이란의 VIP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하루에 대략 160만 배럴을 수출을 하는데 이거 대부분을 중국에서 사줘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못 사죠. 이거 샀다가 미국한테 또 얼마나 혼날라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눈치 안 보니까 요거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 대신 좀 더 싼 값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유일한 VIP 고객인데 이 중국 배를 굳이 본인들이 이제 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랑 동맹을 맺고 있는 후티 반군 또한 지금 홍해로 지나가는 이 중국 배들을 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배는 후티 반군이 보이는 대로 족족 때렸거든요. 미친 듯이. 근데 중국 배는 그냥 보내줬어요. 프리패스로. 왜? 내 친구의 친구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물건 보낼 때 쭉 희망봉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중국은 띡 해가지고 쇼컷. 지름길로 그냥 보내버린다라는 거죠. 심지어 기름도 우리는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이 이란으로부터 싼 값에 빠르게 갖고 온다. 이런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중국 진짜 얄밉다. 혼자만 꿀꺽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동네 치킨집이 이미 원가 이하로 팔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기름값도 지금 굉장히 싸게 들여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중국 상황 굉장히 안 좋아요. 공장의 30%가 적자 상태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태워가면서 철강이나 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거를 헐값에 세계에 막 밀어내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이 전쟁이 터지기 전.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헐값에 막 밀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이 표를 보면은 이란이 지금 미국의 통제에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 기름을 사줄 나라가 더 중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줄 수밖에 없죠. 기름은 중국은 싸게 가져가. 근데 한국은 뭐다? 폭등 중이다. 물류비 바로 쇼컷으로 가니까 낮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회하는 데다가 기름값도 오르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고 보험료도 중국은 얘네들은 공격 안 하네. 보험료 좀 굳이 높일 필요 있나 싶은데 한국은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제조 원가 자체도 역대급 저가를 중국이 맞이하는 반면 한국은 역대급 고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 앞에서 출발하던 이 경쟁자 중국이 이제 우리 신발에 납덩이까지 묶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냐? 중국의 제조 원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두 갈래로 폭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존의 헐값에 팔던 거, 철강, 화학, 배터리, 이거를 진짜 아예 시장 파괴 수준으로 투하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경쟁력 생길 요소가 생겼으니까. 그쵸?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너무 싸져 버리니까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석유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제품까지 중국산이 경쟁력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주력 수출 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주력 수출이 박살났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 유입이 감소되겠죠.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유가로 수입 비용이 증가해요. 달러 유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적게 들어오는데 유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겠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식료품 및 생필품 수입 물가가 폭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내가 월급 300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100만 원 쓰던 게 지금 어떻게 된다? 150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월급의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 월급이 낮아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게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어떻게 하냐, 짜증나네, 전기차 바꿀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이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중국의 저가 공세에다가 아예 드럼통으로 연료를 들이붓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 개의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2주 안에 전쟁이 빠르게 진화가 됐어요. 전쟁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그러면은 유가 내려가겠죠. 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물가도 같이 내려가면서 이제 한은도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중국발 리스크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란 수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수하겠다 난리치고 있고, 후티 반군도 참여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130달러까지. 거기다가 지금 홍해 막혔죠. 가뜩이나 우회해서 가야 돼가지고 기름 많이 드는데 기름값도 오른다? 그거 그대로 우리 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직통으로 이란산 저가 원유 받아서 쓰겠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게 되니까 배송도 빠를 거고 보험료도 낮고 물류비도 낮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격 경쟁력이 있던 국가인데 오히려 거기다가 더 진짜 날개를 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서방 트랙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미국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폭등하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 그렇게 됨에 따라 원화 약세가 되면서 삼중고를 맞게 돼요. 그러면 경기 둔화되는데 금리는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동시 봉쇄 사태, 그리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지갑과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 인과관계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과연 이 막혀버린 두 바닷길은 언제쯤 다시 열리게 될지, 그리고 폭주하는 중국의 공세 속에서 우리는 이 파도를 또 어떻게 넘어야 될지, 자,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흐름이 앞으로 쏟아질 뉴스들을 읽어내는데 작은 맥락이 되었길 바랍니다.